네, 이번 시간은 3장 회계의 기록 대상 부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와 거래의 이중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회계를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져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 거래가 어떤 것들인지 기록을 하고 그 거래를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중성이 있다는 그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회계에서는 어떤 거래는 회계를 기록을 해야 되고 어떤 거래는 회계 기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거래,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거래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더라도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일컫지 않고, 따라서 거래에 대한 기록을 할 때 회계에서 거래로 구분되지 않으면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회계의 목적은 영업이나 경영활동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재무상태표, 이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 다음에 경영성과 이익을 측정하여 보고하는 손익계산서.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래라고 합니다. 즉,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거래가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들은 거래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회계에서 기록해야 할 것은 기업의 재산이나 재무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이며, 이를 회계에서 거래라고 한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 별표를 치셔가지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의 거래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 매입의 계약을 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했다라고 하지만, 상품 매입을 하기로 했다, 뭐 MOU 체결, 계약서 쓰기로 했다, 회계상으로는 거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매입 주문하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래로 보나? 실제적으로 상품이 우리 회사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오든지 우리 회사로 와야 됩니다. 계약서만 썼다고 해서 상품이 우리 회사 소유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자산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려면 우리 회사 소유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회계상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또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종업원을 채용을 했다? 그럼 이게 거래냐? 종업원을 채용하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쳐요. 그럼 어떨 때 기록을 하느냐?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럼 급여는 이제 뭐가 되나요? 현금이 나가잖아요. 자산이 줄어들죠. 회사의 현금이 나가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재해, 도난, 분실 등은 일상생활에서 거래로 보지만 회계에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자산이 감소하였으므로 거래로 본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기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불이 나가지고 기기를 못 쓰게 됐어요. 그건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거래라고 표현을 하나요? 아니죠. 근데 회계에서는 걔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계라고 하는 자산이 없어지잖아요. 자산이 줄어들죠? 감소. 자산이 감소가 되게 되면 그건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회계에서는 반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래라고 하고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회계의 시작은 기업이나 사업에서 무수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경영활동이나 경제적 사건 중에 회계상의 거래만을 식별하는 것이다. 근데 이 거래는 좀 특이한 게, 회계상의 거래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금융기관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을 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나요? 차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발생하죠. 그렇죠? 부채 200만 원. 동시에 뭐가 또 발생하나요?
차입을 했으므로 회사에 현금 200만 원이 회사로 들어오죠. 그럼 현금 200만 원이라고 하는 자산 200만 원이 증가가 돼요. 부채가 증가되지만 자산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고 기계장치를 구입을 하고 현금 1억 원을 지급했다. 그렇죠? 자, 그때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1억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다 뭐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원인, 예를 들면 원인이 뭐다? 부채가 증가를 한 원인 덕분에 뭐가 자산이라고 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이런 이제 특징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이 지급이 되고 자산을 구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같이 나죠. 그래서 9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회계 기록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